종합방송 여성 제출 프로젝트 슈퍼맘 리턴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점점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죠.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든 아니든지 간에 이 은퇴 이후의 삶 그리고 노후의 생활이 참 걱정이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그 대안으로 선택하시는 게 바로 창업인데요. 하지만 창업 또한 위험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섣불리 시작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전문가분들 모시고 이 창업의 준비에 대한 모든 것 낱낱이 털어드리는 이 시간 수요일 슈퍼맘 리턴즈 2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성의 소자본 창업 코너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한국여성창업대학원의 양혜숙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제가 꽃 구경 갔다 왔어요. 갔는데 시기를 잘못 만나서 네. 전날 비가 왔거든요. 가니까 다 꽃이 떨어졌는데 이걸 네.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뭐 덕분에 친구들이랑 얘기는 많이 하고 좋은 시간이었지만 네네. 창업도 적당한 시기가 있다. 그래서 좋은 정보를 갖고 어느 시기에 창업을 하느냐 누가 네.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다 정보 싸움이니까 좋은 정보 들으시고 성공 창업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원장님 꽃구경처럼 뒷북치지 않도록 오늘도 좋은 정보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한 분의 출연자는 요즘 자주 뵙는데요. 나린창업 경영개발원 김우태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부산에서 나리를 왔는데요. 기자간에서 어느 책을 하나 보니까 네네. 창업은 스스로 먹이를 찾아야 하는 정글이라는 표현을 봤어요. 네. 어쩌보면 이제 주변에 성공한 사례들을 통해서 예비 창업자들이 그 사례를 배우고 자기 것으로 만들면은 험난한 어떤 창업이라는 정글에서도 즐겁게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봅니다. 이런 네. 시간을 통해서 전부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두 분은 참 자투리 시간도 이렇게 허투루 쓰지 않으시네요. 좀 대단하십니다. 자, 김우태 소장님 특히 저희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부산에서 서울 나들이로 오시는 분이거든요. 네, 오늘 정말 의미 있는 시간으로 잘 만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어떤 업종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오늘 소개한 아이템은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필요한 물건들이 굉장히 많죠. 아이들 물건인 뭐 침대, 유모차, 보행기, 네. 장난감 등을 비롯해서 산모의 엄마 용품인 유축기라든지 그리고 아이들이 타고 있는 뭐 바운서, 소서 그리고 카시트, 전동차 등 아이가 있는 집 어머니들이 특히 많이 고민하는 게 이런 유아용품입니다. 근데 네. 구입해서 사용을 하는 기간이 보통 몇 달, 길게는 1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많이 비싸고 또 사더라도 아이들이 굉장히 좀 잠깐 동안에 질려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이러한 물품을 전부 구매하려니까 부모들이 이제 부담이 돼서 많이 망설이는데요. 맞아요. 이 창업 아이템은 유아용 아동용품을 온라인을 통해서 대여를 해줌으로 인해서 어머니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서 이 대여점 자체에도 좀 관심 갖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소장님께서 앞서서 뭐 바운서, 침대, 뭐 유모차 이런 말씀하실 때 이게 다 돈이잖아요. 그래서 엄청 부담 느끼고 계신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담을 싹 덜어주는 그런 직종입니다. 유아용품 대여점 오늘 살펴볼 텐데요. 그렇다면 원장님께 이 유아용품 대여점의 특징도 조금 먼저 여쭤볼게요. 각 가정마다 이제 자녀가 한두 명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이제 젊은 주부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를 다 사주고 싶고 다 가지고 놀게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네. 문제는 말씀하셨듯이 이제 금액이 만만치가 않고 네. 갈수록 고가화되고 너무 고급화되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양하게 경험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이제 대여로. 근데 옛날에는 모든 걸 사야지 생각했는데 지금은 대여로 그 시장이 많이 풀어지는 것 같고 네네. 소비자 인식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특히나 고가의 제품 같은 경우는 아이가 실증을 내면 굉장히 안타깝잖아요. 네. 그 샀는데 또 안 쓰겠다 그러고 필요 없다 그러고 다른 거 달라 그러고. 네. 근데 이제 그게 짧은 기간에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침대라든가 아이들 천 소파, 뭐 책상 이런 것들 보면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다양한 대여 품목들이 나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대여 기간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몇 개월 안 쓰는 뭐 흔들 침대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네네. 보행기 같은 경우도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사용하나? 이렇게 하면은 그냥 맞아요. 그만해야 되고 동생이 있는 경우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아깝고
이제 네. 이런 거를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서 이제 만들어낸 건데 네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남의 아기가 쓰던 거를 내 아기한테 줄 때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게 위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위생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지 이게 활성화될 수 있고 갈 수 있다는 거를 분명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가격이 유모차 같은 경우도 200만 원대가 넘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네. 대단해요. 그러니까 뭐 그거를 일일이 이제 사줘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나 이제 카시트 같은 경우도 네. 어느 정도 쓰다가 이제 그만해야 네. 되고 또 아이가 크면은 또 큰 대로 또 큰 걸로 바꿔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갈수록 이제 젊은 주부들한테는 굉장히 인기가 있고 네. 더 찾는 분들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해주신 몇백만 대에 육박하는 그런 유아용품들을 사서 아이가 참 잘 써주면 더 좋은데 안 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잘 쓸까 안 쓸까 그걸 가늠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대여점을 요즘 이용하시는 그런 젊은 주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필드에서 이런 유아용품 대여점이 잘 되고 있는지 그걸 직접 사례로 좀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소장님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몇 가지 사례를 소개를 드릴까요? 네네. 첫 번째는 이제 쇼핑 카테고리를 현실적으로 영업하는 사례인데요. 아이들의 성장에 따라서 구분하게 표현도 재미있게 막 태어난 아기는 뭐 누워 노는 아기, 그리고 한 4개월 정도는 목을 가누는 아기, 그렇죠. 앉아서 노는 아기, 네네. 서서 노는 아기, 아장아장 걷는 아기에서 영아에서부터 이제 돌까지의 그런 어떤 성장에 따라서 이제 표현을 하면서도 제품에 대한 구분을 하는 사례들도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연예계 스타에게 용품을 대여한 후에 후기나 사진이나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마케팅을 활용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네. 보통 일반적인 연예인도 물론이지만 요즘 자주 나오는 다둥이 부모인 그 연예인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한 사례들도 네.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방송 드라마 협찬을 통해서 자기 상품을 노출해 가지고 마케팅 사례로 이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세 번째는 이제 단일 품목보다는 다양한 패키지 상품 구성을 해서 선택폭을 넓히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점퍼루와 뭐 놀이 책상, 바운서와 의자, 그리고 놀이매트와 의자, 소스와 놀이매트 등 단품보다는 이제 묶어서 전체적으로 판매를 하는 그런 어떤 전략을 구성한 데도 있고요. 네. 또 단품에 대한 어떤 그 개별적인 렌탈보다는 회원제로 운영을 하면서 가입비와 월정액만 내면은 그 상품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평생 회원제를 유지하는 사례도 있어서 네. 뭐 다각도로 그런 사례들로 해서 매장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생각보다 다양한 사례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걸 지금 알 수가 있는데요. 자기만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이렇게 운영이 된다는 것도 참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아이한테 뭘 많이 사주지도 않고 또 빌려주지도 않는 그런 엄마로서 이런 대여점이 실제로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게 일단은 좀 놀랍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에요. 이미 이게 포화된 시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원장님께서 그래서 현재 어떤 시장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어떻게 보시나요? 예, 연간 그 신생아 태어나는 숫자가 네. 47만 명 정도가 된대요. 네네. 굉장히 많이 태어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한 자녀 가정을 둔 그런 집에서는 이제 사주는 것보다는 이제 대여로 해서 더 많은 체험을 시키고자 이제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제 이 대여 품목들이 유아용품뿐만이 아니고 자동차에서부터 다양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용 기간이 짧은 거, 그다음에 자주 신형으로 되는 IT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분기에 한 번 쓰는 뭐 캠핑용품 장비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사는 건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네네. 이게 뭐 경제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은 2011년 같은 경우가 전체 렌탈 그런 시장 규모가 한 8조가 넘는데요. 와, 그리고 이제 그래요? 2016년에는 11조 정도가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우리 인구 5천만 정도 잡으면 연에 이제 한 사람이 무조건 20만 원 이상은 대여를 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소비자들이 이제 합리적인 소비, 스마트한 소비를 이렇게 인식이 변화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자차 보급률이 늘면서 웬만하면은 카시트 다 갖고 있고 맞벌이 부부 증가하니까 또 바쁘니까 저녁하면서 아기 유모차에다 두고 뭐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보행기에다 두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되면서 앞으로의 렌탈 시장은 고가화될 것 같고요. 굉장히 늘어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동생이 없는 한 자녀 가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그 시장은 더 넓어지지 않겠나. 외국 사례도 보면
일본도 굉장하게 시장이 크거든요, 규모가. 그래요? 네네. 저는요, 지금 전동차 하나 당장 빌려가지고 좀 태워주고 싶거든요. 이렇게 고가의 제품도 나와 있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이런 수요가 계속 확정될 그런 전망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도 당분간은 이제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려면 수익성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까지의 유아용품 대여점의 수익성 어느 정도로 잡히고 있나요? 지금 현재 제가 제시하는 것은 큰 규모의 렌탈 사업은 아니고 네네. 지역에서 지역 기반을 두고 소상공인이 이제 렌탈 사업하는 기준으로 보면은 보통 이제 도소매 쪽은 물건을 사서 이윤을 붙여서 판매해가지고 영업이익을 발생을 시키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이제 렌탈 사업의 경우는 초기에 이제 전체적인 상품을 사가지고 계속적으로 대여를 하면서 이익을 발생을 시킨 가운데 네. 초기에 투자했던 그런 어떤 상품비에다가 재구매로 하는 것들은 추가 구매 비용들만 들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많이 들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도소매 쪽 수익성하고 좀 차이는 있겠지만 네. 전체적으로 이제 매출에서 네. 렌탈의 비용은 비용만 빼면 이제 영업이익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네. 문제는 초기 투자했던 비용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초기 투자비와 추가 구매 비용을 월 감가상각으로 일정한 금액을 빼고 그렇게 네. 영업이익을 산출을 해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일 매출이 이제 50만 원의 경우로 치고 한 달에 1,500만 원 매출을 올리면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 달에 유아용품 감가상각비를 월 500만 원씩 제하기로 하고 네. 그리고 그 위에 차량 유지비 200만 원, 판매 관리비 300만 원. 그래서 영업이익이 이제 50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하는데 네. 문제는 2년 뒤에는 이제 양호한 물품에 대한 중고 물품을 판매를 또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판매에 대한 수익금이 200만 원 정도에서 총 영업이익은 우선 당장은 500밖에 안 되지만 네. 2년 뒤부터는 한 700만 원 정도 영업이익이 되는 걸로 그렇게 예상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계산법은 굉장히 무슨 큰 사업하는 것 같아요. 감가상각 나오고 영업이익 나오고 그래서 좀 뭔가 복잡하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수익성은 이렇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 이 정도면 괜찮다고 봐도 되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오늘 마음이 급해서 이렇게 수익성을 먼저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투자 대비 수익성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실제로 이 투자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 선에서 가능한지 이것도 좀 짚어주시죠. 그 소자본으로 했을 때의 가장 중요한 거는 평수가 그렇게 크지 않게 하다 보면은 제품을 진열할 공간, 보관할 장소가 적기 때문에 전문 품목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물건을 갖춰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럴 때의 경우 이제 예를 들어서 차별화를 딱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외출할 때 필요한 유아용품을 대여를 하겠다. 네. 아니면은 그냥 조립식 장난감이라든가 인지 발달을 위한 장난감 위주로 해서 딱 갖추겠다. 네. 유아책을 대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컨셉을 딱 정하시는 게 중요하고 네네. 그럴 때는 대략적으로 5평, 10평 이 정도 작은 규모, 뭐 33제곱미터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네네. 정도의 규모에서도 가능한데 초기 투자 비용이 한 3천만 원 정도 물품 구입비가 들어갑니다. 네. 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그 정도 들어가고 배송차가 꼭 필요한데요. 네네. 가서 AS를 해주고 오셔야 돼요. 말로라도 얼굴도 눈도장 찍고 오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네. 그냥 택배를 이용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지역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하시면서 고객 관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네. 컴퓨터로 해서 시스템 구축 중요하죠. 그러니까 온 오프라인을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중요하고 홍보 마케팅 비용을 한 1,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이제 소독을 철저히 해야 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한 네. 1,000만 원 정도 장비 구입해야 되고. 네네. 점포를 제외하고 대략적으로 한 5천에서 한 7천 정도, 6천만 원 내에 비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소금으로 점포 했을 때요? 비용은 네. 그닥 많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학계 비용으로 한 7천만 원 내외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대형으로 갈 경우는 전 품목에 대해서 이제 다 할 수가 있겠죠. 품목 구입비가 한 5천만 원 정도 아무래도 물건이 많이 들어가고 네. 소독 위생 비용 2천만 원, 배송 차량 구입비 한 2천만 원, 시스템 구축하고 이제 홍보 마케팅 한 1,000만 원, 가맹비 체인점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교육비랑 포함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생각하시고 점포 비용 제외하고 한 1억 1천 정도. 그러니까 규모가 꽤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네. 이제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계속 추가 구매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항상 갖고 계셔야 되고요. 직원들이 여러분을 두시고 항상 지역에서 AS를 원할 때는 그 시간대에 달려갈 수 있게끔 내일 갈게 이거 안 통해요. 애기들이 막 울고 그러는데 엄마들이 화나죠. 그러면은 네네. 당장 회사 바꾸겠다 이런 소리 나오니까 인건비 부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네, 대규모로 할 때는 거의 뭐 정말 웬만한 기업을 이끄는 그렇죠. 그런 파트들이 다 필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굉장히 인상적인 게 전체 그 창업 비용에서 소독비가 굉장히 많은 네. 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네, 대여점 정말 믿고 빌려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소독비 이렇게 많이 쓰니까요. 자, 이렇게 저희가 손익계산 다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창업 전략을 더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이 창업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좀 짚어주시죠. 한 5가지 전략을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네네. 첫째는 렌탈 사업은 이제 브랜드 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브랜드 인지 확대를 위해서 체험단을 운영을 제시를 하고 싶어요. 그 얘기는 지역 내 고객들이 이제 사용 경험을 확보를 해가지고 네. 구전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게 하는 그런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고객 경험 메시지 강화를 필요가 한데 하루에 다르게 변화하는 아이들의 그 체형에 맞는 유아용품을 선택하는 엄마들에게 어떤 전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보고요. 네. 세 번째는 온라인을 바탕으로 한 사업이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지속적인 피드백이 굉장히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뭐 사용 후기나 댓글 그리고 좋아요 등 SNS를 통해서 활용하는 어떤 공유 유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번째는 신규로 구매하는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서 부모들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부모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대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겠고요. 네. 그리고 유아 아동의 주 고객층을 중심으로 해서 추가적인 상품 연계로 인해서 수익 구조를 다각화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해주신 창업 전략에 이제 양 원장님께서 이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팁까지 전해주시면 또 완벽한 전략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좀 짚어주시죠. 굉장히 강조해도 이제 부족함이 없는 위생관리 철저.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 아이들한테 갔다가 온 그 장난감이 뭐 얘를 깨끗하게 이제 씻어 놓는다 해도 세균에 대한 재발 방지가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거를 이제 막을 수 있는 항균, 밀봉 포장 이런 거 중요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당일 주문하면은 웬만하면 당일 갖다 주는 게 중요해요. 애들은 못 기다리고 어머니들도 그렇죠. 이제 성급하시고. 신속성. 네네. 그다음에 이제 상담을 하면 상품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자기가 그걸 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 상담만 하더라도 가제수건이라든가 손싸개라든가 이제 저렴하지만 네. 그냥 선물을 증정해서 섭섭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장난감을 자외선 살균하는 그런 게 있어요. 기계 장비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 것들을 해서 고온 스팀 청소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난감 같은 경우도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이제 청소하는 방법이 또 틀려요. 네. 소형 장난감 같은 경우는 초음파 살균을 하더라고요. 오. 그다음에 이제 그 세척업체에서 전문 장비로 세척을 해야지 단순하게 우리가 닦아주는 정도 갖고는 안 된다.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발 방지 위해서의 항균 포장. 또 갈 때 신제품처럼 깨끗하게 포장이 돼서 딱 가는 게 중요하고. 네네. 그러니까 이런저런 거를 다 보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아이가 지금 몇 개월인데 어떤 장난감이 필요해 그러면 장난감을 세세하게 설명을 해서 그 어머니가 아, 이 장난감을 빌리면 되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끔 네. 상품 설명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고객 응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여러 가지 좀 전략들 전해드렸는데요. 그럼 위험 요소도 좀 충분히 생각을 해둬야 저희가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걸 꼽아볼 수 있을까요? 위험 요소는 이제 우리나라 주부들의 특성상 네. 아이들 용품은 새 것을 많이 사실 원하거든요. 천연은 또 더 그렇죠. 그렇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중고도 안전하고 좋다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사실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렌탈 상품의 어떤 특성상 유지 보수에 대한 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 거기서 그 변동성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양 원장님께서도 청결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만은 네네. 만약에 유아용품에 대한 청결 이슈가 발생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좀 취약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외부적인 어떤 위험 요인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취급하는 품목에 하자가 발생을 했을 때 신뢰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신속하게 교체를 해주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네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지역 기반에 대한 소상공인의 어떤 지역 사업이다 보니까 주변에 만약에 대형 업체가 입점을 하게 되면은 사업에 타격을 좀 받을 수 있다는 네. 그런 어떤 위험 요소가 조금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위험 요인들까지 저희가 두루 짚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창업 결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제로 그 느낌이 확 올 수 있도록 양 원장님께 사례자가 혹시 있다면 그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볼게요. 네. 그 실질적으로 장난감을 가지고 이렇게 대여점을 해서 성공을 하기에는 초창기에는 시행착오가 참 많았어요. 네네. 상품을 구입을 하면 새 상품이 나오고
또 옛날 상품들은 찾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재구매 비용이 너무 많아서 실패자가 많았는데 네네. 저 친정 제주도거든요. 아, 그러세요? 제주도에 가면 아기 데리고 여행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서 뭐 빌려주면 되겠어요. 자, 승용차를 렌트를 하고 그다음에 카시트, 유모차 네, 이거 유모차. 빌려주면요. 네네.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빌려주면 그런 데가 대박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다른 거 하시다가 이쪽으로 전환을 했는데 굉장히 짭짤한 소득을 하는데 공항으로 딱 갖다 줘요. 네, 그리고 네. 사이다 실어줘요. 네. 그럼 공항에서 반납을 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어느 지역에든지 간에 먹고 살 길은 있다. 정보를 찾으면 살 수 있다. 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행지에 그런 점이 있다는 팁 저도 오늘 처음 알게 됐는데요. 자, 이렇게 오늘 정말 숨가쁘게 오늘 다 살펴봤습니다. 현재보다는 앞으로의 시장성이 더 확고한 아이템, 유아용품 대여점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건 체계적인 준비와 또 실천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남은 시간 여러분 알찬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 오늘 준비한 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슈퍼맘 리턴즈는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